자, 그러면 제가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의 7번지에서 마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죠? 네. 자, B의 7번지에서 E의 8번지까지. B의 7번지에서 E의 8번지까지. 자, 블록을 잡고 셀병합을 합니다. 자, 셀병합을 하고 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누르고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서 나머지 제목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자네요. 대한민국 입력을 하고 블록을 잡고 한자키 눌러서 대한민국을 한자로만 바꿉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센서식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 센서식 이거 잠시만요. 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센서식 자 그리고 테두리 점선 윤곽선 빨강색이네요. 색깔 다시 이거 선택하고 다시 윤곽선 눌러줘야겠네요. 자, 빨강선 윤곽선 그래서 미리 보기 창에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확인 하면 여기 점선이 들어갔어요. 제가 가는 점선을 선택을 했더니 가는 점선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 파선을 선택했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다시 고치려면 다시 고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윗줄을 삽입하기 위해서 글꼴 그룹에 내천자 있는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위치 편집 한국 입력합니다. 한국 그럼 아까 입력했던 글꼴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핀 곳에 클릭하고 다시 한번 위치가 삽입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위치 필드 표시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위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얘를 수정을 합니다. 자, 일단 균등 분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벌어진 거 보니까요. 한국 여기 벌어졌죠? 그러니까 균등 분할을 하고 그리고 글꼴은 원하는 채로 또 바꿉니다. 자, 아무 채나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조금 크게 하겠다. 그러면 또 크게 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 크기를 저는 이렇게 좀 크게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이렇게 나타나겠죠. 전체적인 글꼴을 바꾸려면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글자가 커지겠죠. 그 셀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색상은 글꼴 그룹에서 바꾸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점선이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서식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서 뭐 점선이 뭐 위에 있는 점선도 좋고 여기 아니 여기 밑에 있는 이 파선 이걸 하고 윤곽선 해주면 좀 두꺼운 점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나머지는 행폭을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조금 넓혀줬어요. 이렇게 행폭을. 자, 열폭을 조절하려면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조절을 한다면 얘는 셀 병합을 해제해가지고 셀 병합으로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윗줄을 한번 삽입을 해봤는데요. 자, 시트 2를 윗줄 삽입이라고 이름을 저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윗줄 삽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윗줄 삽입. 이 문서는 윗줄 삽입이라는 문서로 지금 제가 저장을 하겠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통합 문서로 이렇게 윗줄 삽입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도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도형. 자,
제목을 할 때 도형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도형을 한번 눌렀습니다. 여기서 도형을 이제 엑셀에서 잘 만들고 다루는 방법을 잠깐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도형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도형, 이름 바꿉니다. 시트의 이름, 도형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자, 저는 선생님 옆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컴퓨터 소목 좀 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얘를 한번 이게 다 도형이죠. 이것도 도형, 이것도 도형. 자, 얘는 그냥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밑에 있는 번호,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얘를 한번 만들려면 자, 일단 1, 2, 그 다음에 3, 4, 5, 6이 같죠. 그죠? 모양이요. 이게 시트의 모양, 이게 말하자면 테두리라든가 그 다음에 채우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들고 채우기 핸들을 만들죠. 그게 편하겠죠. 자, B의 7번지에서 F의 9번지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B의 7번지에서 F의 9번지까지 여기까지만 3행을 이렇게 만들고 테두리를 전체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폭을 좀 조정을 할까요? A열이 제가 좀 좁혔죠? 그럼 이렇게 좁히고 자, 다음에 입력을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부터만 자, 번호, 품목, 단가, 수량, 금액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표에 대해서만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다 입력이 됐다면 자, 이에 대해서 B의 7번지에서 F의 7번지까지 드래그하고 자, 색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글꼴 그룹에 새를 채우는 건 이 깡통이었죠. 깡통. 글꼴 그룹에 깡통 선택해서 여기서 색상을 넣습니다. 자, 원하는 색상을 넣습니다. 색상을 저도 이게 좀 진하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흰색이죠. 자, 글꼴 그룹의 깡통 옆에 있는 거 얘가 글자 색이죠. 흰색을 넣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십니다. 자, 되셨다면 밑에는 또 어때요? 셀 색깔이 약간 미색 같은 노랑이죠. 만약에 여기서 색상이 없다,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색 들어가시면 되죠. 밑에 다른 색에서 원하는 색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즉 여기 선택되는 색이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다른 색에서 하고 싶다, 그럼 사용자 지정에서 노란색 중에서도 원하는 노란색을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에 막대 바에서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이쪽 새색, 이 색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색이라는 얘기죠. 자, 저는 만약에 이런 색을 하겠다 그러면 비슷한 색을 일단 이 내용에서 찍습니다. 약간 진한 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색을.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런 색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확인. 자, 확인 누르면 이 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자, 색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들로 어디까지 복사를 하면 되느냐?
여기 17번, 17행까지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B의 9번지에서 F의 9번지까지만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17행까지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복사를 하고 이제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1, 엔터, 2, 엔터. 아, 이거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일씩 증가되는 걸 만들려면 여기서 블록을 정하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얘가 1과 2 사이의 단위가 일씩 증가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해도 되죠. 1, 엔터. 자,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서 얘를 옆에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일씩 증가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자, 아까 같은 방법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5를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다 10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단위가 5와 10 사이에 이 단위가 10, 그러니까 5잖아요. 5, 50. 간격이 여기가 5죠. 그러니까 얘가 50, 15, 20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두 개 블록을 정해서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100 이렇게 했습니다. 100을 하고 여기는 98 해볼까요? 98. 그러면 짝수만 역순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2씩 빼갔으니까요. 단위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채우기 핸들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할 때는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해서 쭉 그 단위대로 내려줘도 괜찮습니다. 올리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죠? 자,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외장하드부터 입력을 합니다. 엔터. 자, 모니터 영문 쓰지 마세요. 귀찮으시니까 그대로 일단 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되니까요. 자, 내용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외장하드, 외장 이렇게만 쓰셔도 뭐 상관없어요. 자, 무선도 무선 이런 식으로만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만 입력을 해보는 거죠. 자, 단가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입력한 단가랑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수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입력할 때는 천 단위를 넣지 않습니다. 값은 달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량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임의로 막 넣은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넣으시면 됩니다.
숫자를 이거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못 잡게 됐어요. 제가 그냥 바꾸겠습니다. 이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했습니다. 자, 아무 값이나 넣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하고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가가 지금 제가 오른쪽 정렬이나 아니면은 회계서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회계서식으로 이 천 단위가 있으니까 이 천 단위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값에 숫자에 천 단위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금액 여기도 블록을 정해서 천 단위를 한번 눌러줘서 형식을 이 천 단위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열폭을 조절을 할게요. 자, C와 D 사이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글자 숫자가 넉넉하게 하겠다 그러면 경계선을 늘려서 보기 좋게 서식을 만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행도 블록을 정하고 자,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금액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수식과 그 다음에 함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수식을 한번 사용해서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외장하드에 대한 금액을 구한다 그러면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겠죠. 이 금액이 얼마라는 걸. 그러면 그 식을 컴퓨터한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거하고 단가하고 수량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나타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코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장하드의 단가는 뒤에 8번지죠. 그러니까 얘를 찍어주고 그럼 뒤에 8번지 안에 있는 값을 얘가 인식하겠죠. 얘는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그 값을 얘가 계산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자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별표를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라고는 별표를 하고 수량 얘를 곱해줘라. 이 안에 99가 올 수 있지만 2의 8번 셀에 어떤 값이 오든 D의 8번 안에 있는 값하고 2의 8번 안에 있는 값하고 곱해라 이런 의미죠. 자, 엔터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수량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80 하면 엔터를 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식은 무조건 그러니까 22만 3천원 3천하고 80만 구하는 게 아니라 뒤에 8번지 안에 있는 값하고 2의 8번지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식을 세워줄 때 요 셀과 요 셀이 안에 있는 거 들어오는 거를 여기다가 구해줘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채우기 핸들로 내리거나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참조를 해서 자, 위에 D에 8인데 여기 D에 9가 되고 자, 2에 8인데 2에 9가 되겠죠. 나머지는 하나씩 다 그 행을 하나씩 증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9하고 이거 할 걸 그랬어요. 자, 그쵸? 자, 근데 제가 이거 서식만, 잠깐만요, 선생님. 옆으로 놓고, 여기서 서식만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했더니, 이걸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안 되겠네요. 이거 자동 채우기가 이게 있는데요. 자, 컨트롤 C 올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채우기를 어차피 채우기 핸들이 위에서도 갔고 밑에서도 갔기 때문에 좀 그래요. 채우기 핸들이.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꾸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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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흰색 부분만 클릭했습니다. 깡통에서 흰색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이 작성하다 보면 이 작성하는 요령이 생기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호, 품목, 단가, 수량, 금액이 어때요? 조금 진한 글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블록을 정해서 흰색 글자에 진하게, 속성은 위에 가가가가 이 부분이 속성이죠. 여기 진하게. 자,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자가 좀 진해지겠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다. 그럼 키워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얘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제목 글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뭘로 만들냐면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도형은 이런 게 다 개체죠. 개체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삽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삽입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그림을 sab입한다든가 온라인 그림을 삽입한다든가 도형을 삽입한다든가 스마트 아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 우리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기본 도형에서 요거 정육면체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얘를 선택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제목 도형이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모양을 바꿀 때는 이 노란 점이 있어요. 노란 점이 있는 도형이 있고 없는 도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란 점을 이렇게 끌어주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변경해 주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 조절점은 어떤 거예요?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자,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위에 화살표 모양의 회전 모양의 화살표가 있어요. 얘는 어때요?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똑바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얘처럼 저는 여기 조금 크게 만들고 자, 글자를 써볼까요? 컴퓨터 소모품 판매하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자, 컴퓨터라고 썼어요. 소모품 판매하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이제 글자 크기, 글자 꼴, 글자 색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커서가 여기 있으면 현재 커서 있는 곳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형 전체에 영향을 줄 때는 도형만 이렇게 경계선에서 클릭해서 도형에 조절점이 들어가게끔 조절점이 선택이 되게끔 하시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자, 글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홈에 글꼴. 자,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로 바꿔보세요. 자, 이런 것도 다 연습이니까요. 자, 연습을 저는 아무 채나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 넣어봅니다. 자, 글자 크기 원하는 대로 넣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은 뭐 흰색을 했으니까 흰색으로 했어요. 되셨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렬을 하려면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맞춤 그룹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정렬이 있고 아래에 있는 정렬이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정렬은 한번 볼게요. 자, 가로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정렬 얘를 조금 제가 글자가 너무 크니까요. 글자를 조그맣게 해놓고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 해놓고 확인해 드릴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해놓고 왼쪽으로 하면 이 도형이 왼쪽으로 위치하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위치하죠. 가운데 하면 가운데로 위치합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즉 X축 쪽으로 얘가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근데 요거 세로죠. 요거 세로 정렬이에요. 말하자면 Y축을 정렬하는 거죠. 자, 위로 붙어라. 이 도형의 위로 붙는 거고 여기는 도형의 가운데로 붙어라. 이건 도형의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세로축 정렬, 요건 가로축 정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가운데다 넣고 싶으면 세로나 가로를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글자는 저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도형에 대한 색상을 한번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도형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그리기 도구라는 서식이 메뉴가 생깁니다. 빈 곳에서 클릭하면 얘가 없어지고 도형을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그죠? 이 메뉴를 사용하려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이 메뉴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서식을 누릅니다. 서식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서식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형 스타일, 하나는 워드 아트 스타일. 우리는 도형을 취급하는 거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 거예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글자를 만들면 이쪽에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형 스타일 이쪽에서 메뉴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그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갖다 대면 이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할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단색 색깔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채우기 윤곽선 효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채우기에서 보시면은 얘는 깡통이니까 이 색깔을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선이에요. 윤곽선, 이 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도형 효과는 뭐 그림자 효과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 보면 반사도 있고 네온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색깔만 단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채우기를 들어가 보면 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색상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서 파란색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면 이런 파랑으로? 아니면 이런 파랑으로? 자,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하면 얘가 완성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은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윤곽선, 선의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의 색깔을 한번 이런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가. 그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 선의 색깔에서 색깔은 지정을 여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있어요. 선의 두께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굵게 하면 굵게 나오고 가늘게 하면 가늘게 나오겠죠. 대시라는 것은 선의 모양이에요. 선 모양을 점선으로 하고 싶으면 점선으로. 자, 이렇게 보면 뭐 파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파선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목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모양을 했어요. 그 이런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윤곽선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면 없는 걸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색상을 넣고 이런 식으로 놨어요. 도형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라는 채우기가 들어갔어요. 한 가지 이상의 색깔을 넣은 거죠. 자, 그럼 얘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얘처럼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고 자, 얘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도형을 이와 같은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죠. 선생님들께서 꼭 이 도형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 도형이나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안 끌어서요.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얘를 삽입을 하려고 해요. 자, 글자를 대한민국이라는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싶어요.
자, 삽입.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들어갑니다. 도형에서 저는 오각형 모양을 선택했죠. 지금 현재 기본 도형에서 뭐 오각형 선택을 화살표에서 여기 블록 화살표 모양이었네요. 그죠? 이런 도형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블록 화살표에서 저는 오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넘어갔나요? 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렸으면 별표 대한민국 이렇게 한번 또 입력을 해볼까요? 자, 미음,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키, 별, 자, 색칠하지 않은 별이죠. 색칠하지 않은 별, 더블 클릭. 한 칸 띄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을 입력하고 블록을 정해서 한자키. 자, 대한민국이 한자 사전이 열리면 여기 늦게 뜰까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할게요. 너무 늦게 뜨는 것 같아요. 다시 블록을 정하고 한자키. 한자키가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자, 안 열리면 제가 한번 여기서 검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토에서 언어에서 한글 한자 변환이 있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잘 안 뜨면. 자, 이렇게 하고. 자, 대한민국 나오죠? 그때 한글 한자였잖아요. 그래서 입력 형태를 한글 한자 두 번째를 선택을 하면 되시겠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한자로 나오고 가로에 한글이 돼 있다면 세 번째 거 형태를 유형을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거를 하고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 칸 띄고 이번 색칠한 별을 넣습니다. 자, 그럼 미음. 자, 미음 한자키. 그리고 색칠한 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글자 색, 글자 크기, 정렬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도형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서 도형이 전체 선택이 됐다면 자, 홈에서 글꼴. 자, 글꼴 궁서체를 했네요. 자, 궁서체인데 아무 채나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는 제목 글자로 저는 자, 일단 공역 동자를 해볼까요? 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내가 도형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크게 합니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세로도 정렬, 가운데 정렬. 글자색, 검정색 선택. 자, 여기까지 됐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글자와 글자 크기.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여기 색상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그라디언트로 넣었어요. 자, 그럼 얘도. 자, 이 색을 칠하는 건 채우기죠.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클릭.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화면을 크게 해드려야 보이시겠죠? 자, 여기서 채우기 들어갑니다. 채우기. 아까는 단색으로 채울 때는 여기서 색상을 골랐어요. 그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색을 할 때는 여기서 스타일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밑에 보니까 그라데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라데이션이 현재 색이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깔과 흰색이 합쳐져서 이러한 밝은 형태를 만든다든가 어두운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이라든가 다른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보면 기타 그라데이션인데요.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여기 메뉴 나오죠?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그라데이션의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지점 요거 하나하나가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중지점이에요. 이 중지점을 클릭해서 X로 지우면 여기 중지점이 없어져요. 일단 두 개만 만들어 볼까요? 자, 얘하고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만 중지점이 있어요. 그쵸? 그럼 두 가지 얘 색깔이 이 크레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과 맨 끝에 색깔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과 흰색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을 중지점을 바꿔주면 색상이 달라지겠죠. 그럼 첫 번째 중지점 요 크레파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깡통이 있네요. 자, 색상은 항상 요 깡통이 있네요. 그쵸? 깡통 선택해서 자, 원하는 색 아무거나 선택해 보십니다. 저는 한번 빨강 비슷한 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색하고 이 색하고 합쳐져서 이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끝색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제가 노랑을 하게 된다면 노랑하고 이 색하고 합쳐져서 나오겠죠. 색깔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 클릭해 주시면 하나 생겨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깡통에서 또 다른 색을 하나 더 볼까요? 아무 색이나.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바꾸겠다. 그럼 얘 색상을 다시 한번 원하는 색으로 뭐 이렇게 바꿔보고. 그럼 지금 색깔이 이런 색으로 됐어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종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에 대한 종류가. 그라데이션에 대한 종류. 이 부분이죠. 이 종류를 현재 이렇게 표현되는 게 선형 상태래요. 자, 선형에서 방향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하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양. 자,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선형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또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중지점의 색깔에 따라서 종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도형 사용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방사형이 있습니다. 자, 방사형을 누르게 되면 방사형의 종류도 많죠. 제가 만약에 여기 세 번째 가운데서 하면은 시작색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색이 연두색이죠. 연두색에서부터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는 이런 대각선 모양을 해볼까? 그럼 대각선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방사형은 이런 거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 또 경로형. 자, 경로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여기를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는 걸로 그라데이션으로 다시 한번 작업합니다. 자, 첫 번째 색. 자, 첫 번째 색. 아무거나. 자, 마음에 드는 대로 작업을 합니다. 저는 빨강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지점도 왔다 갔다 하면 색상의 위치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번짐의 그 선택한 중지점의 색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원하는 색을 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색이나 한번 넣어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색깔을 하나 더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 더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중지점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도 또 딴 색을 넣으시면 되죠. 딴 색을 또 넣어봅니다. 안 넣은 색, 파란색도 넣어봤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종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마음에 드는 형태로 만들어 봅니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색상이 너무 진하니까 조금 흐린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X를 닫아보겠습니다. 자, 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색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얘에 대해서 선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선색을 다시 한번
도형을 클릭을 하면 위에 그리기 도구가 나오는데 그때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이 있는 데서 선을 하나 두께를 한번 선택해서 약간 두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와 4분의 1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약간 두꺼워졌죠. 그리고 색상도 윤곽선에서 색상을 선택을 원하는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는 파란색, 녹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굵은 게 선택된 게 나왔어요. 만약에 점선을 한다든가 파선을 한다든가 여기 그런다면 여기 대시에서 바꿔주시면 되죠. 제가 원하는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점선을 해야겠다. 점선으로 이게 나타나겠죠. 이렇게요. 자, 다음에는 입체감을 넣기 위해서 도형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넣겠다. 그럼 그림자를 선택을 했더니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밑에. 자, 그림자도 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입체 효과가 있네요. 이런 입체 효과에서 이런 형태를 넣겠느냐, 뭐 이런 형태를 넣겠느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또 입체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그림자는 빼고 싶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림자 설정한 거를 이렇게 그림자 없음 빼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여기다 추가로 하겠다. 추가로 하면 반사를 하겠다. 2분의 1 반사 뭐 이런 반사들이 있죠. 아무거나. 자, 제가 반사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사 모양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요. 반사를 빼려면 반사 없음 아까처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국내 포털 사이트 순위 이건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1위 네이버 얘를 선택해서 이 도형을 복사하는 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1위 네이버닷컴 얘를 한번 이 도형을 하나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자, 아무 도형이나. 자, 저는 도형을 이번에는 이 도형 말고 딴 도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도형을 해볼까요? 이 도형을 해볼까요? 이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다 1위 네이버, 1위 네이버. 자, 이렇게 입력하고 빈 곳에 아니면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경계선 클릭하고 홈에서 글꼴 바꾸고 글자 위치 바꾸고 색상 바꾸고 원하는 대로 작업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보기 좋게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안에다 글자를 넣어서 원하는 대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글자 크기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글자 위치도 아래 위에 넣어보고 만들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그리기 도구에서 여기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또 바꿔보는데요. 자, 채우기 할 때 선생님 여기 잠깐 볼까요? 채우기에서 우리 얘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도 했어요. 질감을 안 해봤어요. 질감으로 넣어볼게요. 자, 질감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제가 대리석으로 넣겠다. 그럼 대리석. 이거 분홍색으로 넣겠다. 대리석. 요런 엑셀에서 제공하는 이런 질감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무 모양의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저는 얘에 대해서 윤곽선은 없애고 싶어요. 그럼 윤곽선 없음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입체감을 줍니다. 입체감을 여기서 다른 거 아무거나 주셔도 되죠. 네온이라는 건 또 안 써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네온을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해볼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하면 얘가 이렇게 윤곽선이 흐려져요. 윤곽선이. 자,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없음.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입체 효과만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입체 효과는 뭐 아무 형태나 이런 모양으로 넣어볼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글자는 영문은 뭐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만들으셨다면 이 똑같은 도형을 만들어서 글자만 바꾸고 싶어요. 도형을 클릭을 하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셔도 되겠죠. 근데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경계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는 클릭해서 얘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 조절점이 있을 때는 얘가 크기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크기 조절. 그죠?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조절점은 이렇게 크기 조절 다 가능해요. 되셨어요? 이 노란 점이 있다면 노란 점으로 모양도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에 플러스가 하나 생성돼서 쫓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가. 그때는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만 딱 놓습니다. 컨트롤 키는 안 띄었어요. 그리고 다시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놓고 다시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놓고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만 고쳐주면 되죠. 여기다가 글자를 지우고 쓰셔도 되고 블럭 정하고 그대로 쓰셔도 되죠. 2위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도 백스페이스를 지우고 하셔도 되고 3위 구글 합니다. 그다음 밑에도 네이트 합니다. 4위 네이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으시면 돼요. 얘도. 그 도형은 그러면 색상을 넣고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감을 넣고 채우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효과를 넣고 효과를 그림자 효과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입체 효과를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고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식에다가 이렇게 제목 글자로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도형도 이제 웬만큼 사용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이라고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엑셀에서는 이제 양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또 결제를 할 경우가 있겠죠. 그죠? 결제를. 그러면 결제란도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결제란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아래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혹시 선생님 저 하는 거 좀 빠른가요? 빠른가요, 선생님?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저 혹시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결제란 합니다. 결제란. 자, 결제란은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선생님이 여기 이거 쉽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세를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 세를 어떻게 해요? 넓히거나 좁혀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결제란을 만드는 걸 끌고 가보니까 지금 선 있죠. 여기 선. 세를 구분하는 이 선들 아무데나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도형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다 놓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시트에 맞춰서 그림을 만약에 시트에 맞춰서 자료를 입력하고 얘를 그림처럼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원본으로 얘처럼 만들어야 돼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형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B의 3번지에서 C의 4번지까지 작성해 볼까요? 자, B의 3번지에서 C의 2의 4번지까지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꼴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자, 여기가 병합이 됐네요. B의 3번지에서 4번지요. 자, 블록을 정하고 맞춤에 셀병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과 열의 폭을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자, B 열이 너무 넓어요. 저 좁잖아요. 그러니까 B와 C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CDE는 조금 넓혀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리고 3행도 폭을 조금 넓혀보고 4행도 폭을 좀 넓혀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기 형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연구부장 입력을 합니다. 연구부장 교감, 교장 그리고 여기는 자, 이 결제를 이렇게 입력해도 되죠. Alt Enter 제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자, 얘를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걸 세로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다 지웠습니다. 써요. 자, 그냥 옆으로 결제를 씁니다. 엔터 안 누르고요. Alt 엔터도 안 누르고요. 자, 결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연구부장이나 교감이나 교장처럼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겠죠? 자, 얘 결제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셀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서식으로 들어가면 맞춤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맞춤이라는 탭이 있어요. 맞춤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라는 게 있죠. 일반 글자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이게 지금 입력한 결제라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여기 결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로로 쓰려면 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텍스트, 이게 결제가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연구부장, 교감, 교장 여기 블럭 정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셀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현재 똑바로 된 글자들을 여기 빨간 점이 있죠? 빨간 점을 제가 살짝 이렇게 올려볼게요.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5도 정도 했습니다. 자, 확인. 글자가 여기 폭이 작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폭이 작아서. 자, 이렇게 글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요. 더 넓혀볼까요? 그래도 이 선까지 들어간대요. 선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Z를 일단 돌려볼게요, 선생님. 컨트롤 Z 눌려봅니다. 컨트롤 Z. 여기다 놓고 여기다 써볼까요? 연습을 여기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연구부장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서식 들어가서 자, 얘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 올려볼까요? 좀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네, 글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되겠죠. 자, 글자를 얼마든지 방향을 바꿔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실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하면 그 행이 없어집니다. 자, 삭제. 그 행이 없어져요. 그러면 뭐 밑에 있는 행이 올라오면서 채워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네요. 자, 블록을 모두 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눌러서 가운데 정렬. 위 아래가 다 가운데 정렬 되도록 이렇게 맞춥니다. 자, 됐어요. 자, 일단 이렇게 틀은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얘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아무거나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 가지 그냥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기 해볼까요? 자, 블록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 복사할 때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른다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그냥 복사할 때 그림으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립보드 그룹에 여기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복사하는 거에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삼각형. 여기 복사하는 여기에서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쵸? 그림으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 화면에 표시된 내용대로 할 거냐? 뭐 그래,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림으로 할 거냐? 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이 비트맵도 그림 파일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그냥 하겠다. 자, 확인. 그러면 얘가 이 그림으로 복사가 됐어요. 그럼 컴퓨터는 이 부분을 사진 찍은 것처럼 그냥 찍어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다가 붙이기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V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하면 되죠. 이거 붙이기.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지워봅니다. 자, 지웠어요. 딜리트. 자, 얘를 블록을 정해서 복사를 할 때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V나 마우스 우클릭으로 붙이게 한다. 컨트롤 V 누르면 얘가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아무 데나 가요. 이렇게 선과 관계없이. 그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밑에 담당 팀장 사장을 이처럼 그림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럼 원래는 얘 만들었으면 이 원본을 삭제해야 되죠. 자, 삭제하려면은 위에서 이렇게 열을 전체 선택하고 열 번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삭제 하면 아까 행 삭제한 것처럼 여기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삭제하는 방법을 다르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더 익혀봤습니다. 자, 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결제 담당해서 얘처럼 만들어서 여기다 놓습니다.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도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4열이죠. 2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2행. 자, 테두리 만들고 셀병합하고 그 다음에 폭 조절하고 자, 옆으로 폭을 조절을 하고 자,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횡폭도 횡 높이를 조절을 하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넓은가요? 넓으면 다시 한번 조금 좁히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결제란 또 너무 넓고 여기다가 결제 결제하고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맞춤해서 텍스트 세로 글자로 만들고 그리고 담당 팀장 사장 하고 전체 블록 잡아서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눌러서 가운데 정렬하고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너무 넓으네요. 그래도 좀 좁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졌다면 자, 블록을 정하고 복사를 할 때 그림으로 복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삭제하기 전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블록을 정했습니다. 자, 컨트롤 C 하면 그냥 복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다 붙이기 할 때 붙여넣기 클립보드 메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에서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하는 게 여기 나와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림으로 복사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즉 만들어 이 컨트롤 D를 해제해야 되겠죠? 자, 얘요. 이거 지금 여러 개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이거 지울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들어 놓은 것을 블록을 정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 자, 블록을 정해서 얘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그냥 붙이기를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를 그냥 해서 그림으로 붙이든지 이 둘 중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사를 그림으로 하든지 아니면 붙이기를 그림으로 붙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됐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선생님 얘를 만든 거 원본을 지으려고 그래요. 아까는 이렇게 행을 이용하거나 열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요 원하는 부분만 지우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블록을 정해 볼까요? 이렇게 블록을 정했을 때 셀이라고 하는 메뉴가 위에 있어요. 셀. 삭제 있죠. 삭제. 블록 지정한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림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림은 자,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이거 지금 입력한 거죠. 셀에다. 자, 얘를 이렇게 블록을 정했어요. 이 부분을 나는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셀에 삭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또는 행을 또는 열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전체를 행을 지울 수도 있고 열을 지울 수도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결제란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파일.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 저장하십니다. 찾아보기. 찾아보기. 자, 만약에 뭐 나는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바탕화면 선택을 하시고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여기서 폴더를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으셔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 만들으셔서 거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넣으셔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연습하는 파일들은 자, 원하는 폴더에만 저장이 가능하겠죠. 자, 저는 일단 그냥 문서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문서에다가 자, 얘는
제목 글자 만들기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제목 글자 만들기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럼 윗줄 삽입, 도형, 결제란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사실은 오늘 여기 밑에 클립아트 그림 삽입 여기까지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이제 그림을 또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클립아트로 제목 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식을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선생님. 기록을 일시 중지하고.